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 유다현입니다. 지난해 말 일부 의료기관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집단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되는 사건이 있었죠. 또 최근에는 유럽산 수입 가공육에서 E형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뉴스까지 터지면서 간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은 간암으로 이어진다는 얘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간염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간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소화기내과 류수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가 왜 간이라고 하면 제2의 심장이다, 또 인체의 화학공장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 침묵의 장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게 되는 건가요? 간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희한테 간이 안 좋을 때 좀 간이 알아서 알려주면 우리가 그때그때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간은 신경세포, 아픔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픔을 느끼는 신경세포는 간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그걸 피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간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고 간이 커지거나 또는 혹이 생겨서 간을 싸고 있는 피막을 좀 누르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조금 이제 둔통, 묵직한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은 그래서 이제 침묵에 이제 우리가 흔히 장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에는 신경 그 세포 분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증이나 그런 거 자각을 하기가 힘들군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다라고 부르는데 그럼 간염 도대체 어떤 질병인가요? 간염은 다양한 종류의 간염이 있는데 간 세포와 주변 조직의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간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일 우리나라에 흔한 것은 만성 B형, C형 간염처럼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성 간염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약물을 잘못 드셨든지 해서 자기한테 그 약물이 안 맞아서 올 수 있는 독성 간염 또는 내 몸이 내 간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간염 등등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성 B형, C형 간염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A, B, C형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서 이게 전염이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A, B, C가 한국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성 간염인데요. A는 현재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중에 가장 흔합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B형 간염이 제일 흔했었죠. 그러나 83년도에 예방접종법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예방접종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에서의 B형 간염 보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요. A형 간염은 20대 내지 30대들은 한 번도 어릴 때 A형 간염 바이러스에 폭로가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40세 이상이 되면 A형 간염을 한 번씩 가볍게 앓고 지나가서 방어항체가 한 80%에서는 있어요. 그러나 20대 내지 30대는 한 번도 폭로된 적이 없어서 방어항체가 없기 때문에 요즘 A형 간염이 가장 많죠. A형 간염은 다행인 건 급성으로 시작해서 급성으로 끝나요. 회복이 되면 완전 회복이 돼요.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하지만 아주 일부에서는 전격성 간염으로 발전을 해서 간이 무너져 내리는 간 부전 상태가 올 수 있어서 만만히 볼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 A형 간염이 걸리게 되면 되게 심하게 앓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고 식욕이 아예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선생님 입원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병원을 많이 오게 되고요. B형,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오게 되면은 A형이랑 거의 비슷한 증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바이러스는 일부에서는 만성으로 유행을 하거든요. B형 같은 경우는 성인끼리 감염이 되면 대부분 잘 낫고 아주 일부가 만성으로 진행하지만 C형 간염은 상당히 많은 수가 만성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되게 되면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간이 굳어지는 간경변증, 간경화라고도 합니다. 간경변증, 간암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간염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간염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왜 간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보통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네.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B형 감염이 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 통계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볼까요? 간암 환자 100명을 오시라고 하면 그중에 B형 간염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지금 표대로 거의 압도적이네요. 한 70 내지 80%가 손을 드시고요. 네. 나머지가 또 많은 게 C형 간염입니다. 그러면 B형, C형 간염을 합치면 거의 85%, 80%. 많게는 90%가 간암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술을 많이 마셔서 오는 알코올성 간질 환자 또는 유전적 질환자, 대사성 질환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간암의 원인이 B형이나 C형 간염을 합치면 80%나 넘는데 네. 그럼 이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이 좀 있나요? B형 간염은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급성과 만성의 차이는 무엇이냐? 6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6개월 내에 염증이 낫고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되면 그건 급성이라 그러고요. 그 기간을 넘어서도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간에 염증을 계속 유발하고 있으면 그것은 만성 간염이라고 해요. 네. 급성일 때는 A형, B형, C형 비슷한 증상입니다. 피로하고 식욕이 없고 매사 의욕도 없고 심한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입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길게는 한 2주도 갈 수 있지만 통상 한 1주 내지 2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고요. 황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황달. 황달은 우리 눈을 보면 우리 눈이 하얀 색깔이지 않습니까? 네. 흰자위가. 이 흰자위가 황달 물질 때문에 노랗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간 손상이 굉장히 심하게 왔음을 알려주는 그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급성에서 회복이 되면 네. 대부분 후유증이 없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만 B형, C형 간염은 이 기간을 지나서 즉 아까 6개월을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간을 지나서도 이제 만성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게 더 무섭네요. 네,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의 거의 90% 이상은 성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끝나지 않고 만성으로 진행된 비율보다 훨씬 많은 빈도가 어머니한테서 전염이 된 수직 감염이라고 그럽니다. 성인끼리 감염된 거는 수평 감염이라 그러고 네. 어머니한테서 유전이 아니고 전염이 되는 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수직 감염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출생하는 과정에서 출생부터 이제 전염이 되어서 유년기를 거쳐 성인 때까지 거의 증상이 없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말하면 면역 관용기, 면역 세포가 간염 바이러스를 봐주고 있다. 관용을 베풀고 있다 해서 관용기라 그럽니다만 어느 시기가 되면 면역 세포가 간 세포 내에 있는 간염 바이러스를 알아채고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는 간 세포 파괴가 일어나요. 그때는 이제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 식욕이 없고 이런 정도가 있게 되지만 이거 역시도 간은 아까 침묵의 장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이분이 지금 현재 간 수치가 많이 올랐겠구나. 지금 항바이러스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게요. 이제 간이라는 부분이 사실 정말 알아채기가 힘들기 네.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진받기 전까지는 자가로 어떻게 체크할 수 네. 있는 것도 힘들고요. 급성 간염일 때는 증상이 뚜렷하지만 만성, 심지어 간경변증, 간암이 와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B형 간염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서 그냥 쉬면 자연적으로 낫는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것을 이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B형 간염의 이제 자연사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B형 간염은 어머니한테서 전염이 되는 수직감이 제일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내 면역 세포와 간염 바이러스가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간염 바이러스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있거든요. 이때는 바이러스는 내 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면역세포가 간세포를 공격하지 않는다. 않아.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세포가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간세포 파괴가 안 되니까 정상이죠. 예, 이런 분들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한테 전염시키는 전염력은 아주 높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염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내 몸이 성숙하면서 면역세포도 성숙하거든요.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이제 인식을 해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데 바이러스는 간세포 안에 있다. 간세포 중에서도 핵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세포 파괴가 일어나요. 그럼 바이러스는 약간 떨어지지만 간세포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AS, ALT 같은 그 혈액 수치들이 높게 나오는 거죠. 네. 이때는 아주 무슨 시기라 그래야 될까요?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면역 제거기입니다. 이 시기를 너무 오래 앓거나 심하게 앓으면 간경변증이 되기가 쉬워요. 그럼 이때 짧게 앓고 경하게 앓게 하면은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될 확률을 훨씬 줄여주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푹 쉬기만 해도 낫더라. 그래서 저절로 이 시기를 짧게 앓고 그냥 평화의 시기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다행이지만 아까 간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짧게 앓을지 오래 앓을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와서 꼭 검사를 하시고 이 시기가 어느 정도 길어진다 싶으면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꼭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B형 간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상대적으로 C형 간염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C형은 저희 나라는 아직도 B형이 많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C형이 B형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C형 역시 타인한테 옮기는 거는 B형이랑 거의 비슷해요. 혈액을 통해서 이제 오염된 혈액이 내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이제 뚫고 들어올 때 이제 옮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한 1% 미만에서 C형 간염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러나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아주 기본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지만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그러겠네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네. 실제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요. 지난 네. 3년 동안 B형 간염이 80대, 그리고 C형 간염은 19세 이하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B형 간염은 노년층에서 많이 생기고 C형 간염은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고 왜 그러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도 예방접종법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네. B형은 예방접종법이 있어요. 83년도에 상품화됐거든요. 저도 맞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죠. 저도 맞았습니다만. 그래서 83년도 이전의 연령층은 네, 예방접종을 못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한테서 전염이 수직 감염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만성 간염으로 계속 갖고 계시다 보니까 노년층에서의 비율이 B형 간염이 많으실 거고요. 네. C형 간염은 불행히도 아직까지 상품화된 예방 접종법이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굉장히 증가 추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C형 간염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이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백신을 맞고 안 맞고 네. 이제 차이가 있었고, 자 그러면요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백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접종이 있잖아요. 네, 맞으면 안전한가요? 안전합니다. 대부분 부작용이 없고요. 예방 접종은 3회 접종을 합니다. 3회. 예, 예. 만약에 오늘 맞게 되면 한 달 뒤, 5달 뒤. 그러면 총 6개월간에 3번을 맞게 되는 네. 거죠. 그럼 대부분에서 항체가 생기고요. 3번을 다 접종했는데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다시 3번을 하자고 합니다. 오늘 맞고 한 달 뒤, 6달 뒤 이렇게 맞죠. 그렇게 해도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한 5% 미만 항체가 정도로 안 안 생기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비형간염 환자분이 없으시다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행히 예방접종법 때문에 현재 전체 인구에서 비형간염을 갖고 있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하지만 오염된 혈액이 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행위들 있죠. 네. 일회용이 아닌 주사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또 일회용이 아닌 침. 가정에서는 저 체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늘로 손톱을 따고 손 밑을 딴다 그러죠. 네. 그럼 또 다른 분이 손 밑을 따고 이러면은 오염된 혈액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제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바늘. 또 면도기를 같이 쓴다든지 어. 손톱깎이를 같이 쓴다든지 칫솔을 같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염된 혈액이 제 몸속으로 침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C형 간염도 B형과 마찬가지로 예방법이 같나요? 전파되는 경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C형 간염은 예방법은 아직 상품화된 건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한 2년 전부터 먹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나왔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C형 간염은 이제 B형과 달리 이제 박멸의 단계, 정복의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에 따라서 기간과 약물의 종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약물을 먹었을 때 통상 3 내지 6개월을 먹거든요. 치료 반응률이 한 90% 이상, 심지어는 100%까지도 지금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법은 없는 대신 치료는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곧 박멸의 단계까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B형 간염은 이미 백신이 있고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백신은 아직 없지만 먹는 약으로 이제 치료가 잘 된다고 하니까 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위생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간염과 간 질환에 대한 내용을 OX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이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실 건강하자고 먹는 이 건강보조식품인데 이게 과연 간염을 일으킬까요? 정답은요? 뭘까요? 간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O를 주겠습니다. 왜요? 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뭔가 다른 소스로 간을 좀 더 좋게 하시려고 네. 건강 보조 식품을 드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식품이나 약품을 드시는데 간을 좋게 하는 성분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분 미상의 그런 식품이나 약물들은 본인하고 맞지 않은 그 면역 특발 반응이라고도 좀 어렵게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본인하고 맞지 않으면 독성 간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성분 미상의 식품이나 약물, 농축된 즙 이런 것은 가능한 드시지 마시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특히 만성 간질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제일 대표적인 거는 만성 B형,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등에 의한 것들일 텐데 더 진행이 되면 아까 간경변증, 간암도 왔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뭔가 저희가 드리는 약 외에 다른 식품이나 약물을 통해서 보다 좀 간을 더 빨리 회복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으신데 만성 간질환자들이 그런 식품이나 약을 잘 못 드셔서 본인에게 맞지 않아서 독성 간염이 유발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비타민 정도의 영양제는 간에 큰 무리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멍이 쉽게 들고 피가 잘 안 멈추면 간 질환을 의심한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간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정답은요? 네, 뭐 100% 맞다기보단 네. 그럼 세모? 뭐 세모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간이 안 좋다고 해서 다 이런 멍이 드는 건 아닌데요. 다른 네. 혈액 질환이 있어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간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인 알부민. 그다음에 알부민. 알부민. 네. 그건 들어보셨죠? 네.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들거든요. 간에서만 합성을 하는데요. 알부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좀 잘 부어요. 네. 응고 인자가 부족하면 출혈이 잘 일어나겠죠. 피가 잘 응고가 안 되니까. 네. 또 멍도 잘 들겠죠. 네. 또 간이 굳어져서 비장이 커지게 되면은 혈소판이 떨어지거든요. 혈소판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출혈을 막아주고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잘 피가 응겨붙게 만드는데 그걸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응고 인자도 부족하고 혈소판도 떨어지니까 쉽게 멍이 들고 피가 한번 나도 잘 안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간 질환일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B형 간염은 재채기, 기침으로 전염될 수 있다. 정답은요? 안 되죠. 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반드시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이 제 몸을 뚫고 들어와야 어디를 통해서요?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뚫고 들어올 때 발생할 수가 있고 성접촉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재채기, 같이 식사하기, 비누를 같이 쓴다, 수건을 같이 공유한다, 봉어하기, 악수하기 등등의 행위를 통해서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술자리 또 회식 자리가 늘어나는 요즘 간 건강을 생각해서 술도 조금만 또 음식도 적당히 즐기면서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오늘은 향이 좋은 미나리를 이용해서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미나리는 바로 찬성질을 가지고 있는 채소인데요. 그래서 열독도 내려주고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나리를 이용한 파스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얇게 썰어주세요. 미나리는 잎부분은 제가 빼놨어요. 왜냐면 잎을 넣게 되면 금방 녹아가지고 파스타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잎은 빼고 줄기 부분만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릴 것만 조금 남겨 놓을게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양파를 볶아주세요. 양파가 볶아지면 약간의 케이퍼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나리랑 굴을 넣을 건데요. 많이 익히면 질겨지고 굴도 질겨지죠. 그래서 빠르게 익혀야 될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나리를 넣고요. 자, 저는 그냥 일반 봉지굴이 아닌 이 석화를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봉지굴은 그 물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석화라고 껍질에 있는 굴을 바로 사용을 해요. 약간의 후추와 소금도 넣어주세요. 물과 파스타변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을 넣고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겨울철 별미인 굴을 이용한 미나리 굴 파스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염은 방치하면 간암으로 발전할 만큼 위험한 질환인데요. 건강한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으로 체중을 유지하고 절주하는 것도 이 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민간요법은 오히려 간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또 A형과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